네, 지난주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동반 하락하며 조금 아쉬운 모습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바로 코스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 1.24% 하락하며 3,202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간신히 3,200선에 턱걸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중국 증시의 불안과 미국 부채 한도 유예 협상 실패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지수가 하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어서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이 1조 원 넘게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7천억 원 넘게 그리고 기관이 5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며 지수를 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지수 상승에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은 섹터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대부분 업종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통신 2%대 하락했고요. 나머지 의약품, 운송장비, 운수창고도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2%대로 하락폭을 조금 크게 키우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지금 오르는 모습들도 보이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철강 금속 섹터가 홀로 1%대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 의료 정밀은 장 막판에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바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닥도 1.24% 하락하며 1031.14포인트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닥도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지금 수급 살펴보시면 지난주 개인이 2,583억 원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1,000억 원대 넘게 그리고 기관도 역시 1,000억 원 넘게 순매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징주 살펴보시면요. 철강주가 호실적 모멘텀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하반기까지 가격 인상 소식이 들리면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포스코도 2%대 상승했고요. 고려아연 1%대, 현대제철 1%, 동국제강도 2%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KG 동부제철도 3%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세아베스틸도 2.6%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주요 업체들 호실적 발표가 잇따라 발표가 됐고 또 철강 가격이 하반기까지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렇게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 보여준 겁니다. 또 앞서 언급했던 중국 수출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소식에 우리 철강업계에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 아래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개인주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펄어비스가 신작 출시 연기 소식을 전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넷마블도 2%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넥슨 8%대로 크게 낙폭을 키웠습니다. 또 NC소프트도 2%대 하락했고 넵튠 4%, 카카오게임즈도 4%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지난주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장 모닝, 제가 또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 권혁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다. 예, 우선은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죠. 섹터라는 특징,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저번 주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좀 미국 시간의 거래를 좀 많이 체크했었던 한 주 같아요. 근데 맞아요. 미국 장 마감하고 그 테크 대장주들이 뭐 시간의 주가 변화가 조금씩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조금씩 영향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저번 주 거기에 있어서 뭐 스타벅스라던가 네. 뭐 애플도 있었었고 윈도우도 있었었고 이렇게 장 마감하면서 실적 발표했던 게 우리 시장에도 조금씩 영향을 줬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좀 거기에 좀 이 불안한 감을 이제 좀 확 방아쇠를 당긴 게 금요일에 아마존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마존이 실적 필크 우려가 좀 공존했었던 우리 시장에 시장 자체에 좀 불을 지피면서 이렇게 우리 시장에도 역시나 영향을 줬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마존 실적이 나쁘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2분기 매출 증가율이 27%가 상승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다는 좀 낮았습니다. 예상치보다는 낮았고 또 심지어 3분기 가이던스를 2분기보다 또 낮게 잡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2분기도 투자자 입장에서 뒤통수
뒤통수를 맞았는데 3분기까지도 좀 이렇게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성장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서 당연히 크게 가져가는 건데 이런 그런 기대감이 확 빠지면서 시간에부터 이렇게 막 7%씩 이렇게 막 급락을 하니까 네.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받았던 거고 또 아마존이 뉴욕 증시 시총 3위잖아요. 그만큼 네. 또 지수의 영향이 컸고 미국 선물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장 초반의 분위기를 보니까 장 초반 분위기는 그렇게 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그냥 기본적인 개별 장세 요즘 최근에 이어졌었던 것처럼 그렇죠. 처음에 뭐 그냥 2차 전지 소재주 쪽 좀 소재주 쪽이랑 또 몇몇 업종들이 좀 이렇게 좀 반짝반짝 거리면서 올라오더라고요. 나름 네. 반등도 잘 해주는 종목군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중국장이 또 시작됐는데 중국장도 좀 지지부진하고 홍콩도 장중에 3%씩 막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네. 장 초반에 좀 반짝거렸던 종목군들도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좀 마감하는 형태가 좀 이어졌었습니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약간은 눌리는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강했던 업종이나 뭐 종목군들도 분명히 좀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그런 업종들이 2분기 실적은 당연히 좋은 업체들이었고 근데 거기서 3분기, 4분기까지도 실적 개선세가 확장될 수 네, 있는 네, 그런 네. 종목군들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적 피크 우려가 또 불을 지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오히려 더 이 실적 향상의 믿음이 좀 확고한 종목군의 움직임들은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네. 첫 번째로 이 손해보험 쪽 종목군들이에요. 이제 제가 은행이랑 보험 쪽은 제가 뭐 좀 단기적으로도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었고 특히나 거기서 보험 쪽도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네. 뭐 생명보험이랑 손해보험 쪽 구별해드리면서 뭐 RBC 비율도 그때 설명드리면서 몇 번 추천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보니까 메리츠 화재랑 DB 손해보험이 지금 이런 장세에서도 뭐 52주 신고가를 썼더라고요. 또 현대해상도 지금 뭐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또 올라온 상황이고요. 네. 일단 손해보험 쪽이 뭐 퇴직연금이나 뭐 일반 손해보험 또 장기 손해보험 그리고 자동차 보험 쪽도 뭐 모두 원수보험료가 작년 대비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이익도 잘 나올 텐데 저번에 그 손해보험 쪽 제가 추천드렸을 때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또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안 그래도 지금 보험사들이 코로나 이전에 가치를 회복하지 못한 거의 유일한 업종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펀더멘탈적으로도 좀 개선되는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렇군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3분기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긍정적인 영향이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뭐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 자체가 줄어들면 나가는 비용도 줄기 때문에 그렇죠. 선보사의 이익 개선이 높아집니다. 근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증가하다 보면은 반대로 늘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할수록 병원 내원객들은 또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또 확진자가 또 증가할수록 또이 외부 일정이 또 보수적으로 잡히면서 차량 운행도 줄어들죠. 차량 운행도 좀 줄어드는데 여기에 있어서 또 정부 정책도 4월인가요? 나왔었던 게 예. 차량 속도 제한 정책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면도로에서 30km 이상 못 달리게 하는 그 정책도 나오면서 사실 이런 모든 요인들이 전부 손해보험사의 이익 개선율을 다 높여주는 요인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역시나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라던가 유지력이 확보된 업종으로 좀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예. 또 개별주들 쪽에서도 뭐 소비주 쪽, 특히나 골프 쪽 보니까 역시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골프 쪽도 제가 그 돌직구 방송에서 요즘 네. 젊은 친구분들 트렌드 말씀드리면서 많이 해요. 예, 소비주 다 꺾여도 골프 쪽은 계속 추천을 드렸었는데 네. 골프전 보시면은 뭐 3.2% 가량 이렇게 역시나 양봉 거의 꽉 채우고 마감을 했는데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도 뭐 13% 가량 높은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뭐 거의 2배 이상의 수치가 나와서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예. 트렌드를 또 말씀드리기는 시간적인 제한이 좀 있을 것 같고 팩트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7월까지 전국 평균 홀당 평균 거래가가 67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가장 최근에 한라그룹이 가지고 있는 이 세라지오 CC가 매각이 됐는데 이게 평균 홀당 가격이 거의 한 87억 정도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85억 가치 매각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정정해드리고 네. 참고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 43억이었고요. 2배네요. 거의. 43억에다가 올해는 뭐 67억 정도 된 거고 예, 가장 예. 최근은 85억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그러네요. 이게 코로나로 좀 일시적인 걸로만 보기는 또 어려운 게 예. 뭐 최근 뭐 20대부터 40대까지 유입되고 있는 양도 굉장히 많고 또 최근에 알아보니까 어린이 골프 교실까지도 굉장히 호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런 퀀티티 자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역시나 실적 기대감이 좀 더 이어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골프전도 다시 이렇게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온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아난티도 뭐 골프도 연관이 되긴 하지만 최근 회원권 가격이 계속 계속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회원권 가격이 뭐 1억 중반대까지 올라온 상황 같던데 그렇군요. 또 대북주도 이쪽은 또 같이
같이 엮이다 보니까 맞아요. 또 이렇게 네. 신고가 근처까지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하나가 또 역시나 신고가 찍은 KCC 글라스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금요일에 역시나 실적 발표를 했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뭐 2000% 이상 이렇게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당연히 컨센도 크게 상회를 했고요. 원래 이쪽이 뭐 중국이랑 말레이시아 쪽에서 워낙 좀 유리 가격을 저가로 판매 공세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이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굉장히 좀 그러게요. 낮은 측면에 있었는데 이번에 뭐 시장 구조 조정도 있었고 또 중국도 나름 친환경을 기조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네. 판율이 공급 캐파 자체가 또 굉장히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랬군요. 공급 캐파는 줄었는데 네. 코로나 이후에 또 인프라 투자 정책도 있었죠. 인프라 정책도 있었고 또 자동차 수요도 굉장히 급증했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유리 수요는 또 굉장히 그 이후에 증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공급은 줄었는데 수요가 이렇게 급증하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네. 제가 직접 그래서 유리 업체 몇 군데 좀 알아봤는데 올해 초 대비해서 보통 한 30-40% 가량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그렇대요. 이게 뭐 수입산, 국내산 제외 가릴 것 없이 다 올랐고요. 쇼티지가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도 또 가격을 올렸던데 네. 중요한 건 증권사에서 컨센을 잡은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이 유리 가격 인상을 2.5% 정도로만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실적 발표가 좀 더 놀라울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랬군요. KCC 글라스도 이렇게 4% 강한 상승에다가 이렇게 신고가를 뚫은 상황이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이 손해보험이나 뭐 골프나 뭐 자재 쪽도 결국 전부 다 개별적인 요인들로 네. 이렇게 실적이 기인해서 시장과 상관없이 강한 흐름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중국발 모멘텀 관련해서 철강 쪽도 그렇고 뭐 비료 쪽도 그렇고 강한 흐름 나왔잖아요. 예. 철강 쪽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뭐 포스코라던가 현대제철 그리고 가장 최근 세아베스틸까지도 실적 발표했는데 굉장히 좀 잘 나왔었고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이어서 또 중국발 모멘텀이 더해질 건데 최근에 중국 철강 제품에 열연 포함해서 수출 관세 인상한다라는 내용도 나왔고 또 일부 철강 품목의 그 수출 증치세 환급 취소한다라는 내용도 나왔잖아요. 네. 이런 이슈들을 종합하자면 그냥 간단하게 중국에서 철강 업체들 너희 그냥 수출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따져보면은 근데 중국이 또 전 세계 글로벌 철강에 생산하고 있는 캐파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높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게 가격 왜곡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이 또 이것에 대한 반사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는 모멘텀도 예.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거고 비료 쪽도 마찬가지죠. 이제 중국이 내수 충족을 위해서 이 예. 수출을 중단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러면서 뭐 조비라든지 뭐 KG 케미칼, 뭐 효성 OMB 같은 종목군들 좋은 흐름 나옵니다. 예. 그래서 뭐 철강이랑 이렇게 비료 쪽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중국의 흐름을 보면요. 집값도 굉장히 뛰고 있고 자연재해도 좀 겹치면서 인민들을 좀 달래려는 분위기가 확실하게 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뭐 사교육 부담도 극단적으로 줄여주기도 했죠. 맞아요. 그러면서 음식료 쪽도 최근에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철강이랑 비료 쪽도 이렇게 수출 막게 되면은 결국 중국 내의 가격은 안정이 되니까요. 지금 중국이 이렇게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이 인민들에 대해서 최대한 내수 품목들의 가격들을 좀 안정화시켜 주는 것들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출산율 높이는 거 그 맞아요. 관련해서 네. 그 일환으로 산화 제한 폐지하고 또 사교육도 제한하면서 그걸 또 생각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또 공공 서비스, 그러니까 공공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담도 좀 줄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멘텀 플레이하기에 좀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네. 또 이런 것들이 반대로 생각하면 중국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저번 주에 또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좀 업데이트 하셔야 되고 모니터링 하셔야 된다. 이것도 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정리하자면 금요일 시장 굉장히 낙폭도 크고 뭐 조정도 좀 불안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모멘텀 플레이도 확실하게 나와졌었고 또 펀더멘탈 쪽으로 추세가 유지되는 종목군들도 강한 흐름이 나와졌다라는 게 조정은 있어도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좀 시장이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아니었나 좀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얼마든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만약에 이걸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걸 또 수익으로 못 연결해서 좀 뭐랄까요, 닥쳤던 게 약간 지붕 쳐다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에 대한 투자 전략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잡아주십니까? 네, 우리 불안한 그 장 이후에 뉴욕 시장을 한번 보면요. 네. 뉴욕 시장이 뭐 결국에 아마존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지수의 영역이 컸던 거지 네. 개별 종목군들 뜯어보면은 그렇게 막 나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반도체 쪽도 양호했고요. 네. 애플도 약하지만은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고 맞아요. 네. 뭐 빅테크도 그래도 빅테크가 빠지다 보니까 지수는 떨어졌죠. 뭐 다우 같은 거 0.4%, 나스닥 0.7% 이렇게 떨어졌던데 네. 그렇지만 시장 분위기가 우리처럼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랬군요. 네, 그래서 중국
시장 이후에 또 상황도 봐야겠지만은 우리가 먼저 일단 매를 맞은 만큼 반등의 여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중국 시장도 봐야겠지만은 분명히 또 중국 시장 보여야 되는 것도 바스켓으로 또 같이 매도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또 이런 수급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같이 보시되 저는 일단 오늘 단기적인 추세에 있어서는 바닥을 꺾이더라도 바닥은 일단 확인할 거라고 보고요. 네. 오늘 바닥은 이렇게 확인하겠지만은 역시나 부채한도 협상 리스크도 공존하고 또 안 그래도 지금 시장의 거래량이 부족한데 예. 지금 뭐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외국계 증권사도 8월 초면은 전부 다 펀더 매니저들도 전부 휴가철이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좀 또 자금이 또 부족한 부분이 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 저점 매수세로 인한 상승 동력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 네. 또 오늘부터 그 크래프톤 공모 청약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대형 IPO들도 좀 앞으로 또 계속 질비한 상황이니만큼 역시나 수익 구간에선 뭐 강한 상승 동력을 바라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좀 수익이 나올 때 좀 취하시는 전략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근원 PC 물가 지수도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3.5% 상승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보도되는 내용은 좀 인플레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근 30년 내 최고 수치다 보니까 또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인플레를 부각시키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네.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그러니까 전월 대비 상승률 이건 또 꺾였거든요. 예. 저번 달 같은 경우에 전월 대비 0.5%가 올랐는데 이번 달은 0.4%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르긴 했지만은 그 확장세가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또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이게 또 시장에서 예측했던 수치보다는 또 예. 꺾였거든요.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을 보게 되면은 역시나 이걸 또 인플레로 인식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일시적 인플레를 좀 가깝게 받아들이면서 채권 시장도 좀 큰 변동성 없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또 추가적으로 뉴욕 증시에서 또 이슈가 됐던 게 코로나 일별 확진자 수가 7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게 네. 저번 주 대비해서도 거의 뭐 2배 이상, 뭐 2.5배 가까이 증가한 추세고요. 확산세군요. 주간 신규 확진자만 뭐 50만 명 이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이슈가 더 됐던 게 예. FDA 국장이 좀 말을 보탰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확진자가 실제로는 10분의 1도 안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발언을 했거든요. 여기에 곱하기 10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걸 오히려 말씀 주신 것처럼 예.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예. 지금 치사율은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치사율은 굉장히 낮은데 10분의 1 추세라고 하면은 뭐 확진자가 10배라는 수치인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자면 확진자는 많은데 치사율이 이렇게 낮다라는 걸로 보면은 결국엔 독감 수준으로 좀 인식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나. 좀 반대로 생각하면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뉴욕 시장에서 이 FDA 국장의 이슈로도 발언으로도 또 이슈가 됐었던 만큼 이걸 재료로 또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이 재료만큼은 또 좋은 매수 찬스가 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앞서서 제가 뭐 단기적인 추세에 있어서 뭐 바닥은 확인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하기 좋은 것들 말씀드리자면 뭐 중장기적인 추세에 있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그 매집하기 좋은 건 역시나 이 신환경 관련주들이겠죠. 계속 밀고 계시죠. 예, 예. 2차 전지랑 수소, 풍력 그리고 뭐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도 뭐 한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네. 그리고 단기적인 추세에 있어서 또 좋은 흐름 나올 수 있는 건 네. 금요일 시장이 증명했듯이 뭐 기본적으로 2분기 실적은 좋아야겠고 거기에 예. 있어서 3분기, 4분기까지도 그렇죠. 실적 개선세가 더 확정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뭐 이런 것들 업종을 보시기보다는 스터디가 종목군들에 대한 스터디가 바텀업 형식으로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쪽은 업종을 보시기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종목군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라 말씀드리겠고요. 예. 또 기대감 플레이 가져갈 만한 게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라던가 또 그렇죠. 테슬라 AI 데이 이런 일정이 둘 다 8월 중순에는 이게 좀 재료가 될 텐데 네. 그 전까지 가석방 관련해서는 뭐 투자 결정 모멘텀에 있어서 반도체 소부장 쪽이랑 또 비메모리 쪽은 또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을 거라고 보고요. 관련해서 제가 좀 런칭 때부터 계속 좀 추천드렸었던 원익 QNC 같은 것들 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좋겠지만은 좀 많이 오른 만큼 예. 비메모리 쪽 보신다면은 뭐 아남전자라던가 네페스 아크 이런 것들도 최근 위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 AI 데이 관련해서도 예, 말씀드리자면 8월 19일이죠. 이때 뭐 선침해 쪽으로 자율주행 쪽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뭐 모트렉스라던가 텔레칩스 이런 것들 뭐 워낙 이쪽은 또 종목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가벼운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 만큼 또 테마적인 움직임도 반짝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또 이번에 이쪽 테슬라에서 라이다를 없애고 카메라만으로 이렇게 자율주행을 부인하는 것 때문에 논란도 있고 이슈도 됐었던 것만큼 관련된 내용도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예. 그쪽 생각하면은 역시나 뭐 옵트론텍이라던가 뭐 삼성전기 이런 뭐 카메라 모듈 쪽도 좋아 보이니까요. 선침해 하시는 측면에 있어서 역시나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 종목을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장기 전략 그리고 단기 선침해 전략까지 짚어드리면서 종목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조금 더 여기서 좀 더 범위를 좁혀 볼게요. 오늘 장은 관심주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은 남아산업 가져와 봤습니다. 아, 이거는 어떤 종목입니까? 예, 남아산업 같은 경우 이제 뭐 저희 방에서 7월에 한번 매매해서 한 15% 수익 났던 종목인데 최근 이낙연 테마가 끼면서 좀 거품이 끼다가 다시 네. 거품이 지금 빠지면서 다시 매력적인 구간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사실 이런 이낙연 테마라는 거품을 빼면은 이 남아산업은 대중제 골프장을 영위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1분기 때 분기 보고서를 보면요. 네. 비수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92.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남아산업 1분기 가동률을 보면은 60%에서 70% 정도인데 네. 올해 1분기도 비수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비약적으로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가격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뭐 올해 7월까지 전국 평균 그 홀당 골프장 거래가가 말씀해 주셨죠. 두배 이상 67억이고 늘었고. 뭐 가장 최근에 뭐 한라그룹 세라지 85억에 매각됐는데 네. 이 한라그룹 그러니까 이 남아산업이 무한 CC로 지금 운영 중인 홀이 54개 정도 홀이고 54개가 운영 중이고 지금 가격으로 계산해 보자면은 평균 홀당 가격이 5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맞네요. 트렌드에 맞게끔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그렇게 된다고 되겠죠. 보고요. 예, 예. 2분기 예약률도 뭐 거의 100% 가까이 올라오면서 올해 6월 달에 최근이죠. 뭐 이때 카트비랑 그린피도 이어서 줄줄이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최근 지금 뭐 골프텔 20동이라던가 네. 뭐 레지던스도 77세대 이상 이렇게 인허가 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게 또 올해 내에 완공할 목적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중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도 또 매력적인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저번 주 금요일 그 골프전 제가 실적 나온 것도 말씀드렸는데 네. 결국 새로 유입된 이 스크린 골프 유입 유저들이 코로나도 회복이 되고 또 앞서서 이 스크린 골프 유저들이 실력이 향상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필드로 나오게 된다라는 한번 걸 쳐보고 또 생각해 싶죠. 본다면은 예. 결국에 이런 스크린 골프 관련주가 지금은 부각이 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 유저들의 흐름은 필드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역시나 동사의 매력은 그만큼 또 매력적이라는 거고요. 예.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무한 CC에서 차량 거리 10분 내에 10분 거리에 이제 무한 항공역 KTX가 또 몇 년 뒤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생각해 본다면은 향후에 이 수요 확보에 있어서도 그만큼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가기가 좀 보고요. 편하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신규로 유입되고 있는 골프 유입객들로 인해서 뭐 골프장 가치가 최근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네. 뭐 여기에 실적도 뭐 이용객도 늘었고 거기에 있어서 가격도 이렇게 인상시킨 만큼 긍정적인데 뭐 골프텔이랑 레지던스도 신설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도 추가적으로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예.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같이 좀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이낙연 테마가 끼면서 거품 꼈다가 지금 다시 거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결국에는 이 원래의 가치가 본래의 가치를 찾아갈 거라고 보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인 1,700원 이하권에선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 네. 손절가 9,700원, 목표가는 정고점 근처 수준이 12,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골프장 트렌드와 맞춰서 남화산업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매수가는 17,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고 손절가는 9,700원, 목표가 12,5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클럽 권혁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